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다 있으시죠? 네. 제가 주보 하라고 하면 주보 보시고 저를 바라보면 저를 보시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무능함과 같이 사람의 정신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순하며 주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칠하니 이것도 또한 인간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열려하여 천주와 같이 신성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모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자, 두 번 읽으셨죠? 네. 두 번 읽으셨죠? 네. 이제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오셔요? 이 본문 말씀을 딱 받들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딱 들어지는 감사. 들어지는 감사. 우리 형님 좀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더니 무슨 들어진 생각 그냥 좀 들어진 생각. 자리하겠다 못하겠다고 사심이고 그냥 딱 읽으니까 이 생각 들어진 거 있잖아. 그냥 일어났잖아. 생각 일어나. 뭐라고 일어났어요? 우리 인도 성령 뭔딱 보면 봤더니 뭔 생각이 나? 사람의 마음은 좋고 나쁘고 거의 이렇게 좌우지 되잖아요. 거기에 끌리지 말아라. 끌리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났다 맞다 틀리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요.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배 부원장님 딱 이 본문 봤더니 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안 났으면 안 났다는 거 모른다니까. 아니 각 경계된 게마다 중도를 잘 잡지 못하면 항상 괴로움 따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서장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좋고 나쁠 때 좋을 때는 그냥 당연한 거고 나쁠 때는 누군가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나의 인과다라는 생각.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느낄 감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 영화를 보거나 받을 때 감동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을 주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모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교도님들이 감동이 없으면 설교가 빵점이에요. 지금 대종사님이 이 본문을 받들고 내가 감동이 와야 돼.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든지 과거에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든지 나는 참 잘 살고 있었다든지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을 깨침을 얻으라고 지금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제가 연마한 것보다 교도님 생각이 높으면 제가 배워야 돼. 이해가 가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몇 사람한테 질문을 해봤어.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교모님이 여기 있는 걸 바탕에서 이런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야 다양한 감동이 오겠구나. 라는 걸 지금 점검하려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이게 가셔야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가 그냥 잘하면 저게 똑같은데 해석하기 문제인 것 같아. 해석하기 문제. 성경책이나 논어책이나 대종경이나 불종이 어느 것을 볼 때 누구 눈에나 다 똑같이 보여. 검정 것은 뭐 하얀 것.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아. 누구에게나. 그런데 내가 어느 때 몇 살 때 읽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그죠? 10대 때 읽었느냐, 30대 때 읽었느냐, 40대 때, 50대 때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 또 정신이 또록또록 맑을 때 읽었느냐, 흐리웠을 때 읽었느냐 달라. 잠올 때 읽었느냐, 내일 이거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정신을 꼬는 거 읽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게 되거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게요. 지금 광양에서 뭐 하고 있죠?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광양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매화 축제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배드민턴 선수 온 사람들은 저 광양에서 배드민턴 시합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보를 모르고. 아, 그러니까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다 이렇게 하냐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네?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와. 아, 그러니까 대종사님 제자니까 이 법문 다 알고 다녀. 자,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갖다 대면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니까, 그렇죠? 대종경 법문을 딱 보면 똑같이 생각이 날 거 아니냐고. 방금같이 매화축제가 이 정도가 되어야 공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뭐 혼내고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보편타당하다 그래. 쉽게 말해서 광양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죠? 오늘 매화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광양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렇죠? 광양 시민이 광양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매화축제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요. 잘못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누가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랬냐 말이야. 이것을 아는 사람을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상식. 보편적이라고 해요. 이게 이 보편 타당성의 수준이 안 맞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보편 타당성에 맞아야 돼. 보편 타당성. 알아듣겠어요? 보편 타당성에서 높은 사람을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고, 보편 타당성에서 낮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자, 매화축제요. 매화축제. 다 아셨죠? 자, 지금 매화꽃이 활짝 만개했죠? 안 했어요? 두 개를 알았네. 매화축제에 매화꽃이 화려하게 피어야 되는데 안 폈네? 그러죠? 그러면 매화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매화꽃이 활짝 안 피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실망하는. 아, 빨리빨리 대답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실망하는. 자, 매화꽃을 보러 왔어. 올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활짝 피었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그래도 근데 활짝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안 피었어.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꽃다 피었는데 다 이해가 가죠? 꿀도 없는 축제 한다고?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그러죠? 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과 이 현실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내가 어떻게 우리 교도님들에게 설명하면 가장 쉬울까를 며칠 전부터 연구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갖고 예화를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수도 없이 잡았어. 수도 없이. 그런데 그제 북쪽안에서 아니 우리 드림 카페 있잖아요. 여기 개소식 있잖아요. 예술창고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양에 매화 축제를 하는데 매화꽃이 10%도 안 피었다고.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연기를 해줬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예화가 가장 좋겠다. 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끈따끈하고 가장 알아듣기 쉽겠다. 그러니까 계속 연말을 하고 다니면 누가 무슨 말 한마디에 탁 이렇게 꽂혀요. 이거구나.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의도력만 하는 거예요. 뭔가 고스톱이 생각하면 누가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여기 탁 꽂혀. 아, 이거구나. 자, 광양 시장님은 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일 거예요. 외부에 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멍청한 자식들. 매화 축제한다면 꽃도 안 피웠는데 날씨가. 어째요? 제가 처음에 말하기 헷갈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 이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광양시장님을 왜 욕하겠어? 꽃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 멍청은 꽃도 안 피웠는데 축제 날짜를 다 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면 광양시장님한테 제가 전화해봤어. 꽃도 안 피웠는데 왜 축제날 잡았냐고. 어? 그랬더만 거기는 언제부터 잡아야 돼? 1년 전부터 잡아야죠. 그죠? 그게 1년 전부터 잡을 때 가장 확률이 이때 정도면 축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지장은 없겠다라고 그 관계된 축제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의견 교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맞다기 틀려요.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봐요. 맞겠어요? 틀렸어요? 불정이 멍청한 게 아니죠. 그런데 못 맞췄을 뿐이지. 예? 못 맞췄을 뿐이잖아요. 나름대로 맞추려고 무지개 노력했죠. 못 맞췄어. 못 맞췄어. 왜 못 맞췄죠? 날씨가 기온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아이고 더워 죽겠다고 난리쳤죠. 네? 아이고 더워 죽겠다고 난리쳤어요? 안 쳤어요? 네? 빨리빨리 잘 안 들어요. 뭐라고 했어요? 난리 방구를 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추웠어요? 더웠어요? 추웠죠? 유난히 추웠어. 유난히 추웠으니까 매화꽃이 빨리 필까요? 조금 더 늦게 필까요? 그러니까 저 매화꽃이 올해 유독 다른 때보다 추우니 매화꽃이 조금 더 늦게 피는 것이 이년화 법칙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이 천지의 일기도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가 서울에서 매화꽃을 보러 왔어. 그렇죠? 근데 매화꽃이 안 피었어. 네? 그러면 그 원불교 교도는 현명에 아느님 만나요. 올해는 날씨가 추운 게 매화 축제가 끝날 때 가자. 예? 시작할 때 가자가 아니라 끝날 때 가자. 날씨가 추웠으니까. 알아듣겠어요? 또 두 번째, 광양교당에 전화 한번 해서 꽃이 얼마나 피었는가, 그죠? 보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또 오늘도 하자. 맨 마지막에 중도를 잡지 못하고 오해가 많이 없나니라. 어째 너무 쉬워요, 어려요? 가장 쉽게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딱 보면은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술 한잔 탁탁하게 마시면 이거 뭐라는 거예요? 술 맛을 아는. 어디 음식점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참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식 맛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술 맛을 아는 사람은 백리가 멀다고 하고 술집을 찾아가. 음식 식도락가들은 멀다고 하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 그러죠? 왜 이렇게 법당이 이렇게 텅텅 비었나? 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도의 맛. 알아듣겠어요? 어디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 내가 다 봐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여. 야야야 어디 음식점 개업 있는데 거기 맛있더라. 이거 빨리 내가 살게. 이거 와. 야 우리 개빵 모임 거기서 하더라. 회의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집 운전 성실을 이거. 야 우리 교당에 교무님 오셨는데 법의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 너희들 그것만
딱 보고 나면 내가 끝나고 나서 커피를 사고 밥을 살라니까 우리 교당에 오자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 어제 단장님만 훌륭하니까 교화할 사람이 없어요. 교모님 저는 네? 제 주변에는 교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갈 사람은 겁나요. 그러죠? 이건 제가 붙이는 얘기야. 오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 맛이 좋다고는 왜 부담 없이 하면서 우리 교당에 와서 교모님하고 한 번만 얘기하면 너희가 상쾌해지고 있잖아요. 시원해질 것이다라고 하면 왜 안 하시냐고. 아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해야겠어요. 왜 안 하시냐고. 왜 남편한테 여보 어디 음식점 맛있는 게 갑시다 은혜 씨 해요 안 해요? 맞아? 온 가족이 다 가죠? 그런데 교당에는 올 사람이 없죠? 이게 뭐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나빠서 도의 맛을 모르는 거야. 도의 맛. 이거 모른다고요. 이 도의 맛을 알아야 도의 맛을 알아야 도가 무엇으로 나와요? 도는 덕으로 나와. 참 저 사람 덕이 있다 덕이 있다 덕인이다 그래요. 알았어요? 도를 알아야 덕의 바람을 불려. 그래서 도움이 덕통.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 더 얘기하면 덕은 군자. 예? 군자가 덕. 그러니까 우리가 교당에 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서 군자는 유교에서 말하고 유교에서 어부에서는 성자, 성인 이런 표현 쓰죠. 예? 그런데 내가 엄불교 교당에 와서 이 도를 공부한 사람이 성인 성자예요. 그래서 이 바람 풀 우리 들판에 있는 풀들 주세요. 들판에 있는 풀 삼천 초목도 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풀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리고 여기서 불면 이렇게 불고 그죠? 그러니까 도를 공부한 사람 덕의 바람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불려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고 좋아한다 말이야. 야 우리 교당 좀 가보자. 우리 교모님 야 이렇게 좋은 데를 너 왜 인도까지 안 들고 왔어?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 너만 알고 다녔냐? 이 같이 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해요 안 해요? 아 네가 알려줬으니 내가 또 나도 다음에 누구랑 또 와야겠다 하죠? 아 교당에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이놈 지지가 욕심쟁이도 많네 저만하고 인데까지 혼자만 다녔냐? 나도 좀 알려주지? 아이고 내가 와서 보니까 다음에 또 와야겠다 여기서 와야겠다. 이게 지금 덕의 바람을 불려야 된다. 이게 서면들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내놓으신 말씀이라고 이게. 그런데 지금도 이 말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그대로 사람 사는데 알겠죠? 양태가 변했지만 이 근본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고 어제도 모인 거예요. 어제 그 교역자가 누구예요? 교역자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도를 배워서 행동으로 덕이 나와서 알아듣겠어요? 이 덕의 바람을 불려야 풀들이 자연스럽게 흔들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산들바람이 불어주어야. 그런데 나는 교화할 사람 없어요. 왜 없어요? 도의 맛을 내가 느끼고 남들한테 잘하고 써먹어야 돼. 참 맛있더라. 자, 주보 자, 첫 줄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의 일기도
시작.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음울하고 같이.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우물하고 어느 때는 명랑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쫙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인과 보응의 이치 수도 없이 들었죠? 인과의 이치 수도 없이 들었죠? 인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인과 누구한테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나라고만 생각해. 나. 그죠? 그러나 성자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은 늘 달려. 대종사님께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대와 소. 알아듣겠죠? 대와 소요. 대가 뭐예요? 대. 천지. 우주. 그죠? 이 대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소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천지의 이치도 전부 다 인과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몰라.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흐름같이. 그죠? 며칠만 있으면 뉴스에 맨날 나와. 중국에서 뭐가 날라와요? 항상. 그러죠? 그럼 온 하늘이 어째요? 오였죠? 자,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흐리고. 그러죠? 여름철에 먹구름이 막 오면 온 천지가 캄캄하죠? 왜?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리가 비가 오려면 비구름대. 그래서 이쁜 아가씨가 방송국에서 어디에서 먼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저기압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만나면 뭐 무슨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전부 다 설명하죠. 그게 전부 다 인과의 이치의 바탕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은 더 적게 오고 그 구름대에 의해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호리도 틀림없이 인연작용에 의해서 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꽃도 날씨가 추우니까 늦게 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림 카페가 끝나고 관장님들이랑 식사를 하고 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갔는데 중산 전임 관장님이 매화꽃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근데 보면 어디 가냐? 양지바람 쪽에 있으면 피어 꽃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인데 양지바람 쪽에 있는 데는 피었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어도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따뜻한 데는 피고. 알아듣겠죠? 우리가 집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이 법당의 온도를 재면요. 지금 여기 사회자가 앉아 계신 자리와 여기 식당에 물 나오는데 온도 재면 2, 3도 차이 나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볼지 알면 천지의 일기도 금방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건성 대충 띄엄띄엄 알아서 그래요. 사물을 볼 때 관찰력이 깊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냥 짜고 알아서 이게. 그래서 양지 바른 곳과 음지 같은 집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알아듣겠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방과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의 차이 봐봐요. 같은 아파트 안인데도 온도 차이가 난다고. 그게 전부 다 뭔 차이요? 인과 공의 차이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햇빛이 들어온데도 커튼을 쳐놨다? 안 쳐놨다? 그 차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려. 그러니까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명랑할 때는 왜 명랑하냐고 말이에요. 바람이 부른 때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저쪽으로 밀어내줬어. 없어진 건 아니라니까. 이 우주에 구름이 없어진 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구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옆에로 간 거지. 자, 우리 성인동님이 내가 이제 원감이 됐으니까 어린이집을 좀 깨끗하게 한다고 아침에 빨리 출근해가고 청소를 했어. 응? 어린이집에 청소했어. 그래갖고 애들이 신발을 신고 갖고
쓰레받게 흙이 이만큼 나와서 쓰레받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린이집 내 깨끗이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집에서 다 청소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그 흙 어디다 버려요? 흙 어디다 버려요? 네? 밖에다 버리죠. 네? 밖에다 버려요. 밖에다 버린 거 다시 사람들이 신고 방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 아니야? 그 흙이 어디로 갔어? 여기 있던 것이 저리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저기는? 이거 보고 있어 우리가. 그게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우물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이쪽 지역이 명랑하면 저쪽 지역은 우물어라고 한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이 원리가 음양의 원리라니까. 음양의 원리. 자 이렇게 했어. 뭐예요? 바닥이죠 바닥. 음이요 그럼 양은 어디가 있어? 교도님들이 봤을 때 음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양이고요. 네? 교도님들이 봤을 때 음이요 제가 봤을 때는 양이라니까. 그럼 쌈이야 돼? 근데 쌈이 이것 같고 가운데서 본 사람은 심판은 네? 가운데로 보면 심판은 맞다고 해요. 제발 싸우지 말라고 맞다고. 알아듣겠어요? 제가 보면은 양이요 중사님 보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우기요. 그러나 여기서 볼지 않은 사람은 음양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간단한 것들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구름 꼈어. 에? 우리 가족 모처럼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짜증나 죽겠네. 화나 죽겠네. 지금 오늘 법문 이 말씀 아니냐고. 법문이.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쉽고 설명했냐고요. 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뿌랑뿌랑뿌랑 막 나와.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더워져요 추워져요? 더워져.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더 심하게 오는 것이다. 전부 다 인과의 원리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서 천지의 기운을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어요? 지구가 이기라는 것은 인간 때문에 이기잖아요. 인간이 들어서 이기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 이치를 다 설명해 놨다고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이런 법문 하나 있으면 예수님이 이대하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도들은 이런 멋있는 법문이 있는데도 누구한테 하나 말 한마디도 아니에요. 음식점 맛있다고만 하고 다녀. 그 음식점에 갔으면 이 이야기라도 해야지. 답답해 죽겠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자,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심란하냐. 자, 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과음을 좀 했어. 그냥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머리 깨진다고 그래요. 아파 죽겠어. 내가 잠을 설쳤어. 피곤해 죽겠어.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정신 기운이 상쾌한 거요? 침울한 거요? 침울한 거요. 왜 침울해요? 내가 침울할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으려면 어젯밤에 내가 술 먹고 잤더만 머리가 깨질라게. 그럼 거기서 뭔 교훈을 얻어야 돼? 뭔 교훈을 얻어야 돼? 자, 사장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술을 늦게까지 먹고 그러지 않게. 머리 안 아플 때까지만 먹어야겠다. 머리 안 아플 때까지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머리 안 아플 때까지 먹어보려면 한 10번은 먹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먹으면 안 아프고 여기까지 먹으면 알더라.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중요해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직장.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이동영 관장님은 그랬어. 술을 좋아하니까 언제까지 해봐야 되냐? 아, 내가 어제 3병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딱 한 잔 4차만 안 갔으면 될 판인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3차에 멈추면 된다니까. 머리 안 아프다니까. 무엇이든지 도가 넘어가면 아픈 거라니까요. 도가 안 넘어가면 안 아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 그때 조금 더 주세요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한 숟갈만 더 주세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근데 조금만 더 주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요만큼 나눠준 사람 있지.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이요? 빨리빨리 기다려요. 네? 그 사람 공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공부심이 없이 그냥 잠정만 있는 사람이에요. 잠정이 나쁜 게 아니고 정이 과하면 병이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집에서 범하고 있는 99%의 병이요. 내가 너 생각에서, 내가 당신 생각에서 전부 다 그래서 잔소리요. 내가 너 잘 때라고 그러지, 당신 잘 때라고 그러지, 내가 미쳤다고 하겠어? 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이야. 알아듣겠어요? 악하지는 않은데 현명하지 못한 거야. 악하지 않은 것과 현명하지 않은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왜 내가 당신 생각에 서는데 남편이 아이가 엄마 제발 오만해, 당신도 오만해, 오만을 잘해야 돼. 그게 안 맞다는 얘기요. 안 맞는데 왜 나는 당신 생각한다고 계속 하냐고. 그걸 반대로 남편이 나한테 하면 어쩌려고. 반대로 내가 싫다는 걸, 부인이 싫다는 걸 남편이 계속 해봐. 그럼 부인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생각을 할 줄 알았더니 똑같은데 공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이란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원래 말이에요. 적당히. 이것이 중국에서 한문이 넘어오고 오면서 중도라고 해서 중도라고. 중도. 자, 그러면 도라는 게 뭐냐?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인 그러잖아요. 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도라는 것은 길이다. 그래서 길. 도라는 것은 길이요. 길.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길이 아니면 차라리 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 그러니까 도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이 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란 말을 불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도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길이 아닌데 가면 어디가? 남도주로 가거나 길을 잃거나 하잖아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도가 아닌 행동을 하면 복이 안 나오고 죄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도는 길이요. 길을 알아야 돼. 길을. 도가 다른 것이 아니요. 길이요. 길.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그 길. 그래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길을 제대로 밟을지 않은 사람이 도인이라니까. 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길. 그럼 세상에는 다 길이 있잖아요. 길.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가야 될 길.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기운이 막다, 흐리다.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한 사람은 내가 어젯밤에
잠도 좀 빨리 잔 것 같고 음식도 적당히 먹은 것 같고 음식도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은 것 같고 알아듣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이 대변도 부드럽게 나오네? 대변 색깔도 좋네? 알아듣겠죠? 자고 났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우리 자고 나면 그러잖아. 개운이 잘 잤다. 자고 났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다 본능적으로 해요, 안 해요? 그냥 그거를 넘겨버린다고 그러더니 이게 문제라고. 그때 개운하다, 상쾌하다고 했을 때 어제 무슨 행동을 했는가 돌아봐라고. 어제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근데 그걸 안 돌아봐. 그냥 오늘은 개운하다, 오늘은 짜증난다. 짜증나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런다고. 여보 나 짜증나니까 오늘 건들지 마. 직장에서도 야 나 오늘 짜증나니까 건들지 마. 피곤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왜 상쾌하고 왜 짜증났는가를 안 돌아본다고.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지가 여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쾌하고 짜증나. 그런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어제 과음을 했어. 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영화를 많이 봤어. 게임을 오래 했어. 있을 것 아니냐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적당히 했으면 된단 말이야. 도에 맞게 했으면. 안 하라는 것은 없어. 부처님 가르치면은. 알았어요? 대종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니까. 과하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상쾌한 날이 있고 왜 상쾌하지 못한 날이 있을까를 돌아봐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쾌하지 못한 날과 상쾌한 날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던가를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상쾌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쾌하더라고 알면 그 다음날도 상쾌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괴로움이 오더라. 그러니까 괴로움을 피하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30개문도 못 들어줬는데 그거다 뭐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공부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상쾌한 날, 우물한 날. 상쾌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상쾌했더라. 어젯밤에 샤워를 하고 일찍 잔 게 개운하더라는가. 그렇죠? 온도를 적당히 맞춰놓고 자니까 개운하다든지 춥다고 온도를 너무 높였다만 이불을 차고 자서 저녁에 자다가 해서 깊게 못 잤다든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고쳐나갈지 않은 게 현명한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인과가 별것이냐고요. 우리가 교담에 나와서 공부하자는 건 이런 걸 알자는 거라고요. 이런 걸 알자는 거. 국을 끓였어. 국을 끓였는데 오늘 점심 때 교화 예배 끝나고 먹으려고 돼지고기 국을 끓였어. 그죠? 그런데 우리 명탕 부회장님이 칼 갖고 고기를 썰었어. 응? 고기를 썰었는데 피아노는 저도 팔심이 약해. 고기 썰려면 이제 고기 썰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팔목이잖아요. 예? 고기 썰은 사람은 남도 고기 썰는 거 팔목이 가장 잘 나가.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보고 있잖아요. 저는 다 본다니까. 아까 이거 쓰는 거 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만져. 그럼 거기는 걸 보면서 저 행동이 아까 고기 쓰는 것이 지금 무리가 같구나. 지금 몸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까 과했구나. 빨리 와서 지금 책임자니까 부회장이고 교당을 이끌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했는데 부작용이 나오잖아. 이것이 전부 다 인과의 작용이라고요. 인과의 작용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이러한 이치를.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알았죠? 좋은 것은 더 실천해야 되고, 그런 것은 멈춰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좋게 나온다고요. 복덕으로 나온다고. 복덕으로. 근데 그것을 못 지키면 뭘로 나와요? 죄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틀림없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상쾌한 것과 음울한 것과 누가 만들었어? 내가 자업자득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았다 그 말이요. 누가 그렇게 허락했냐고요? 아무도 누가 그렇게 허락 안 했어. 내가 했잖아요. 내가. 전영래 배탈 나봐. 참 자유부자요. 누가 많이 먹으라 그랬어? 적당히 먹으라 그랬지. 누가 많이 먹으라 그랬어? 내가 적당히 안 먹어서 괴로웠잖아요. 자, 그 뒷구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의 경계도. 자, 시작.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순하니. 주의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자, 보세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 그 사람은 오늘 교당에 올 때 활발할까요? 어쩔까요? 네? 좋겠죠?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나쁜 짓 했어. 그럼 오늘 교당에 오면 어쩔까요? 먼저 내 마음부터. 네? 자, 평상시 내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생의 인연을 맺었어. 상생의 인연을 맺은 사람은 오늘 교당에 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교도님 오셨냐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올 때 어쩌? 내 표정이 어쩌겠어?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 왔네? 어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평상시 내가 미운 사람 있어. 와, 그럼 내 자리에 앉을 감춰서 어쩌? 가방 옆에 다 놓지. 다 알죠?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내가 다 해봐서 안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내 옆에 옷 감춰서 가방이라도 놓고 안 쳐다봐 이렇게? 저분 이쪽으로 자라면 나 이쪽으로 가.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친구가 찾아와서 대학교 친구가 제가 연극이랑 편입을 했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했어. 근데 기숙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사감님이 영문을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셔. 내가 정문을 막 뚫었는데 그러고 사감님한테 들키는 것 같아갖고 성탑 있는 쪽으로 왔어요. 왜? 내가 안 떴다니까 사감님 앞으로 쫙 돌아가. 이렇게 안 보이려고. 사람이 이게 본능이라는 거 내가 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 기운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주의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 회의를 해봐. 회의하면 누가 안건 내놨어. 이쁜 사람이 할 때는 들어주고 싶어요. 알아듣겠죠? 좀 내가 나하고 좀 평상시 안 좋아. 그러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이게 내 마음을 자세히 봐요. 전부 다 나온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그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돌아봐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가 그래? 어쩜? 그러니까 맨날 싸움한다니까 이게. 내가 집에서 와이프를 불러서 밥을 먹다가 여보 불렀어. 남편이 밥을 먹다가 여보 불렀어. 왜 불렀을까요? 좋다 언니. 물 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벌써 남편이 밥 먹다가 주타원 부르면 물 갖고 란 말이야. 딱 물 나왔잖아 벌써. 근데 남편이 이쁘면 알았어요? 바로 그러죠. 남편이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미울 때 어떻게 했어? 손이 없어요. 주의 경계가 지금 거슬렸어요? 안 거슬렸어요? 거슬렸죠? 근데 그때 남편이 그때를 빨리 캐치해서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주타원이한테 밥만 해준 것도 고마운 줄 알고 한 말도 안 하고 밥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집은 거기서 조용해요. 어쩌요? 맞죠? 근데 거기서 냅다 물 안 준다고 기가 막혀서 멀리서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하면은 이제 주타님도 화가 나는데 나도 지금까지 참으려고 참았는데 이게 그게 이것을 빨리 볼지 않은 사람이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하, 내 부인이 내가 불렀는데 물을 지켜온다는 것은 삐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 충분히 들릴 거리인데 물은 지켜 먹은지 하고 있으면 듣기 싫다는 말이잖아. 듣기 싫다는 말은 뭐예요? 거슬리는 거잖아요. 아, 나한테 뭔가 삐졌으니까. 그래서 삐졌으니까 내가 부르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뻐봐. 내가 이뻐봐. 떠오라고 안 해도 떠나줘. 알겠죠? 너 얼마나 쉽냐고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럴 때 빨리 왜 물 안 떠다 줘가 아니라 내 잘못을 빨리 나를 돌아와라고 나를. 그래서 나를 돌아와서 행동을 잘해주면 그 다음에 각시가 물 먼저 떠다 준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오늘 본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지키려면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행동으로 안 돼서 그렇지.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이 본문만 들어보면 땡큐.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머리로 다 그죠? 행동. 이게 그래서 다 달린 거예요. 근기가. 정말 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것만 하면 되고 알아도 안 되는 사람은 행동이 안 고쳐진 거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동사님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 전부 다 이것이 왜 당신 거슬렸어? 왜 날씨가 흐리어라고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그럴 만한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치라고 할 때 이가 이거예요. 이가 이거. 이 사라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나고 나타난 거 유자리요. 이라는 것은 무자리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치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꿀 잡고 여기서 또 꿀은 내가 좋아하니까 꿀은 교단으로 바꾸시고. 자, 이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요. 자, 대동사님이 저 사람들이 둘이 귓속말로 쏙싹 해서, 에? 이게 대동사님 말씀이야. 교전 나온 대로. 자, 두 사람이 홍사님하고 용사님하고 쏙싹 했어. 자, 했을 때, 에? 쏙싹 했을 때, 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자, 미타원님이 벽담을 딱 돌려고 그러는데 미타원님이 딱 돌을 때 홍사님하고 용사님. 자, 미타원님 무슨 생각할까? 내 얘기하나? 어? 조그만하게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궁금하면? 무슨 말씀하나?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싶죠? 예? 대동사님께서 그래서 너가 그렇게 급하냐? 며칠만 되면 금방 나타난다고. 예? 금방 나타난다고. 조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치는 나타나요. 나타나. 아까 주타원님이 주타원 불렀는데 모른 척 했잖아. 예? 주타원 불렀을 때 나타나. 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있잖아요. 누가 막 열심히 대화해. 근데 옆에서 저 표정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몰래 이렇게 문책거리게 하잖아요. 그게 땡큐다, 괴롭다, 짜증나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치는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눈 찌끔할 때 벌써 이치가 밖으로 눈으로 나와서 눈으로. 예?
교모님이 전화를 해요 교도한테. 예? 송교모예요. 교모님 저 바빠요. 예? 교도님이 교모님 저 바빠요. 그래요. 뭔 말일까? 뭔 말일까? 예? 교모님 얘기 빨리 교당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알아듣겠어? 거기서 내가 전화 목적을 알아. 이치를. 나는 법에 나오라고 말 안 해도 그 교도님이 벌써 뭐라 그래? 교모님 바빠요라든가 바빠요라고 한 사람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이야. 알아듣겠어요? 저는 벌써 그 속에서 또 알아. 교모님 죄송했어요. 제가 늦잠 잤어요. 예? 집에 손님이 와서 부득이 못 갔어요. 죄송해요. 헌분은 다음 주에 나와. 알아듣겠어요? 그 표현 속에서. 교우님 제가 지금 손님 오셨거든요. 손님 왔다고 해서 전화 금방 못해요? 알아듣겠어요? 손님한테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다 핑계거리, 이유거리.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은 나와 밖으로. 이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언어보다 더 먼저인 것이 뭐라고 해요? 바디랭지라는 몸 동작에서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보면서 상대방과 사업을 한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선생님이 만약에 이러한 센스가 있으면 학생들 표정 하나만 딱 보면 아 지금 빨리 끝내야 하는 말이구나. 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구나. 그러면 유능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하면 학생들이 답답해 죽거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이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이치. 이것이 이분과 이치예요. 이것이 반드시 나와. 아 지금 저 사람 저 하는 행동 보니까 나중에 빌어 먹겠더라. 알아듣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거 봐요. 제발 그런 사람 안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잘 때라고 잔소리하지. 해요 안 해요?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생각하면 잔소리가 줄어들어. 뭘 생각하면 될까요? 나 너 잘 때라고 잔소리했지. 나 잘 때라고 잔소리했냐? 그런데 나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런다고 대부분 엄마들이 맞아 반절은.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생각하면 잔소리가 확 줄어버려. 본인이 한 번만 생각하면 그 잔소리가 반절 이상 줄어버려. 안 하란 말이 아니야. 뭔 생각을 하면 될까?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오늘 알려줄게요. 자, 지금 내 아들이 몇 살이요? 주타님 잔소리 했죠? 아들한테 했지? 몇 살 아들한테 했어? 35, 6. 그러면 나는 그 나이 때, 나는 그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할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엄마 땡큐 고마워 그랬어요. 아이고 잔소리 좀 뭐만이요? 나도 알아 그랬어. 어쩌요?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네. 생각해봐. 지금 내가 잔소리를 하는 대상이 20살일 수 있고 30살일 수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나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입장만 한 번만 바꿔봐. 그때 우리 엄마 답답해 죽겠네. 축구 들어가서 우리 엄마는 나를 애기 취급한다니까. 듣기 싫어 죽겠다니까. 몇 살 때 그 말했어요 명태우님? 친구들하고. 그 생각해봐라고. 그러면 지금 저 아이도 똑같은 거야. 나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주타원님 명타원님 하면서 그래도 나 똑똑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죠. 이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산다고 생각하지. 예? 왜 그 대목에서 머리 들어요? 사실대로 빨빨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인과 이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지금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존재감 있게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당하다 그러잖아. 근데 그때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했다고. 네 앞날이 걱정된다고. 그때 아이는 엄마한테 대들지를 못했을 뿐이야. 왜냐 대들면 한 대 쳐박으니까. 알아듣겠죠? 더 심한 불이익이 오니까 안 대들었을 뿐이지 나도 알아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아이 미래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하지 말고 아 그때 나도 알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딱 떠올리면 반절 이상의 장소가 줄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니. 근데 나는 건너뛰어버린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는 우리 어머니 잔소리쟁이고 내가 커서 아이한테 잔소리할 때는 너 잘 때라고 어디 이놈아. 그럼 나는 어디가 있어 나는. 알아듣겠어요? 엄마가 할 때는 싫고 아이한테 할 때는 내가 옳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경전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 계약이라는 책에 혈구지도란 말이 있어. 혈구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상, 하, 좌, 우가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이 좌우는 평등관계, 친구관계고 상하관계는 부모자식 관계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어. 맞죠?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목마른 게 물 한 그릇만 떠와라 그랬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중사님? 예? 예.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하냐고? 어? 자 집에서 애기한테 물 떠오라 했어. 애기가 뭐라고 그래요? 성인형님? 예? 안 떠오죠? 예, 안 떠오죠? 자, 내가 아들한테 물 좀 한번 떠오라 했어. 아들이 물 안 떠다 줬어. 무슨 생각 들어요? 서운하고, 심하면 괘씸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때 내 마음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엄마가 물 떠다 주라 할 때 물 떠다 줬으면 이쁜 아들이었겠죠? 예? 근데 안 떠다 주고 서운했죠? 서운했어.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가 있는데 서운한 마음 채 식지도 않았어. 아직 뜨거운 잉크도 안 말렸어. 있어요가. 근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 응? 시어머니가 그래갖고 야야 며느라 물 한 그릇 달라. 네? 맞아요 틀려요? 그랬어. 그때 내 마음은 어쩌? 애써 하고 바로 그 마음이 나와? 아니면 안 나와? 나와야 맞은 것은 교과서고 나와야 맞은 것은 여기에 다 써졌어. 여기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여기에 다 써졌어. 나와야 돼. 뭐 그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공부 못 오요. 자 어쩌냐고요 그때 어쩌? 자기는 손발이 없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물 사먹고 오지? 어쩌? 그런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무슨 사람들은 범인인가? 그 마음이 안 나온 사람은 예? 그 마음이 안 나온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예? 시어머니가 물 좀 달라 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목마르시겠다. 예? 내가 먼저 못 챙겨드렸다. 오셨으니 시원한 물을 한잔 드릴까요? 예? 이 마음이 나온 사람은 이 사람보다 우리가 성현이라고요. 부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나온다고 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야. 알아듣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 도덕시간은 지금 부처님이 됐어. 자,
아이가 물을 떠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아랫사람한테 시켰다고 안 떠다 줘서 내가 서운했어. 그러니까 서운했잖아. 어머니가 물 떠오라고 했을 때 떠다 주기 싫은 마음이 나고 아까 우리 아들이 물 안 떠다 준 게 내가 서운하더라.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생각이 울컥 올라왔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웠거니? 있겠어 없겠어?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왔을 때 시골에 땅이 참 팔렸네.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지금 돈 좀 주려고 왔어. 와갖고 문 좀 한 그릇 주라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고 엄마 미안해 문자를 막 갖다 놓고 있자고 얼음도 퐁퐁 넣어갖고 있잖아. 아라기도 막 요즘 사람들 나 뭔지도 모르지만 아이스 뭐 얼음은 아메리카노 아라고 한다고 아뜨가 뭐 아메리카 뜨거운 것이라고. 나 요즘 배워서 거기다가 얼음도 넣어갖고 있잖아요. 시원하게 갖다 줬으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 큰 며느리는 안 주었는데 여기 줬으니 여기 마음만이라도 사줘야겠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근데 내가 화났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땅 팔아갖고 온지 알았으면 주었겠지. 물려다 줬겠지. 그럼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나 지금 아들 때문에 열받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왔을 때 그때 물 안 주면 다른 며느리한테 더 많이 가. 그러고 다른 며느리한테 더 많이 줬네고 또 짜증내고 하네.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안 돌아봐. 그래서 이 혈구지도라는 것이 이 아이가 시어머니가 돈 주고 안 오고는 떴다나고 아이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을 때 나는 위에 사람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 마음을 참각해서 내 뱃속에서 난 놈인데 저렇게 서운하니 내가 우리 어머니는 나 똑같은데 안 서운하겠냐 그 말이야. 또 이건 수직관계요. 수직관계. 평등관계에서 여기서 하나 빼먹은 데서 또 반대로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막 지금도 내가 지금 이제 막 40, 50 먹었어. 근데 지금도 막 맨 나를 애기 취급하고 있잖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 속상하게 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우리 아버지지만 한두 번이지 매일 저 말씀하시니까 나 짜증나고 불편하더라. 그러니 나는 우리 아들이지만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고 고쳐라. 우리 아버지는 했지만 나는 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부분이냐. 그 다음에 평등관계에서 친구하고 둘이 대화를 했어. 친구하고 대화를. 그럼 야 내가 꼭 너한테만 말해. 다른 데다 말하면 어쩐다고? 큰일 난다고 말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발을 불어버렸어. 그때 어쩌니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안 좋죠. 그럴 때 상대방이 나한테 너만 알아라 했을 때 야야야 명탐 아까 너 보니까 숙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만 야 뭐라겠어 빨리 나한테만 알려줘. 그럴 때 절대 흥부바늘을 꽉 꺼매갖고 말을 안 해야 된다고. 남이 내가 거짓말한 거 하면 서운해놓고 남이 거짓말한 말을 왜 나는 또 나발 더 나발 부르고 다니냐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안 들어줬어.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좀 친구가 부탁 좀 들어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안 들어줬어.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친구가 나한테 부탁했을 때 나는 잘 들어주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냐고. 이게 공부라고 말이야. 이게 성자들의 가르침에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봐봐요. 어느 날은 법당이 꽉 차갖고 와갖고 법문을 듣죠. 오늘 같은 경우도 텅텅 비어줘. 이것도 인과의치요. 이 법문하고 인연이 안 닿은 사람은 오늘 다른 데 가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은 또 오늘 이 법문하고 또 인연이 된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인과의 이치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인과의 이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말이에요. 지금 핵심은
내가 방구 끼고 똥 싸고 숨 하나 쉬고 물 한 그릇 먹는 것이 전부 다 인과다고.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인과가 큰일 나. 또 물을 먹는데 거기에 독약이 타진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담 있는 사람이 거기다 설탕 다 갖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듣겠어요? 모든 것이 인과의 이치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길에 맞게 하면 된다고. 길에 맞게. 당이 있는 사람은 두유를 먹으면 되고, 당이 없는 사람은 등산할 때 뭘 먹으면 돼? 과일 음료를 먹고. 그렇죠?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쓰면 돼요. 맞게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용품에 가면 부엌에 가면 그냥 주방용품 그냥 쭉 다 있죠. 오늘 아침에 밥을 때 그거 다 써요. 필요한 것만 갖다 써요. 유능한 요리사는 이 메뉴표에 맞는 것만 갖다 써.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물도 얼마만큼 부을 것인가, 불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따라서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적자적소에 딱 맞았을 때 음식을 드는 사람이 맛있다. 셰프 팁. 그죠? 근데 거기에 불이 온도가 안 맞았다든가 물이 많았다든가 뭐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과가 잘못 나와서 이 음식점 안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과의 이치에 하나도 벗어남이 없다. 맞아요? 이해가 가셔요? 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했을 때 잘 됐다 못 됐다에 짜증내거나 기뻐하지 말고 잘 된 일은 왜 잘 됐는가, 다음에도 또 잘 되게 해야겠다. 오늘 결론이요. 잘못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지 말고, 아 문제가 뭐였구나,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아차리고. 알겠죠? 다음에는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복덕을 받는 대종사님 제자 공부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제 이해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